자, 누구나 들어는 봤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계가 크립토 시장의 호재가 될 것이다. 미국 상원에서 발의한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인데요. 이 정작 지니어스 액트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 시간 따져보겠습니다. 알아보자 지니어스 액트.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니어스 액트 통과가 임박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통과된 건 아니고요. 이 법안은 월요일 밤,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66대 32로 절차적 표결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게 아니에요. 상원에서 투표에 붙일지를 부의하는 그 표결을 통과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상원은 법안을 하원으로 넘기기 위해 아직 넘어간 거 아닙니다. 토론과 투표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법안이 올라간 상태니까 단순 과반수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지지자들은 법안 통과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냥 이제 올라간 법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투표를 진행을 해가지고 과반만 넘기면 이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통과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미국 하원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상원에서 발의한 건 지니어스 액트고요. 하원에서 발의한 건 스테이블 액트입니다. 원래 모습은요. 일단 상원이나 하원이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모두 다 공화당 중심으로 발행이 된 거고요. 관할 기관이 이게 지니어스 액트와 스테이블 액트의 차이점인데 상원에서 발의한 법안은 규모가 크면 연방에서 관리하자. 그리고 작으면 주정부가 하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원에서 발의한 법안은 이건 무조건 OCC 통화감독청이죠. 주정부 차원에서 감독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연방 금융기관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원에서 발의한 건 규모가 크건 작건 무조건 연방기관이 관할하자라는 거고요. 상원에서 발의한 건 큰 거는 연방, 작은 건 주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상원 법안이 조금 더 규제가 느슨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상원과 하원의 차이가 이겁니다. 이자 제공 여부가 상원에서 발의한 지니어스 액트는 허용입니다. 그런데 하원에서 발의한 스테이블 액트는 금지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이자 지급형 스테이블 코인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놓고 보면 상원에서 발의한 법안이 더 크립토 업계 쪽에 유리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뒤에도 보시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 민주당 반대에 부딪히면서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요거 상원에서 발의한 지니어스 액트 역시 이자 지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고리즘형에 대해서 모니터링 및 연구 권고인데 이것도 사실상 안 되는 거고요. 발행 금지 2년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거는 이제 별거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초반의 모습이었거든요. 초기에 발의했을 당시에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이었는데 요게 공화당 민주당이 이제 토론하는 과정에서 법안이 수정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레이티스트 액션 해가지고 가장 최근에 있는 액션이 보자면 5월 21일에 수정이 이루어졌어요. 그 수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계속 이렇게 뭔가 법안 숫자가 올라가거든요. 5월 21일이 가장 마지막 수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법안 내용을 이제 보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스테이블 코인 법 또는 지니어스 법안, 국가 혁신을 위한 안내 및 확립 법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화면은요. 미국 의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법안들이 이렇게 어떻게 법안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거기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한글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봤더니 이 법안은 결제 스테이블 코인 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합니다. 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법안에는 준비금 재사용, 스테이블 코인 보관 서비스 제공, 연방 자격을 갖춘 발행자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집행 권한에 대한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약간 그냥 평범한 얘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보기 쉽게 체인얼리시스라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가 법안을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자면 지니어스 액트가 무슨 내용인지 한번 좀 가까이서 더 보자라고 했는데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 시장 이렇게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5년 5월 기준으로 시가총액이요 2,3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성장 외에도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 확대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있잖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쓰느냐 용처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가 페이먼트, 결제 부분입니다. 결제는 사실요 좀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연한 노란색에 가까운 요 색깔이요. 이게 보시면 꾸준히 아주 미미하긴 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 별다른 변동폭 없이 진폭 없이 꾸준히 늘어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용처는 뭐냐? 이 바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활용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돼서 우리가 이른바 믿을 수 있는 기존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게 아마 더 꾸준하게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 진한 주황색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 이게 바로 트레이딩입니다. 트레이딩. 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크립토 시장이 확 달아오르잖아요. 그럼 확 올라.
그러다 크립토 시장이 꺼지면 확 꺼져. 정말 변동이 심합니다.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는 건 언젠가요? 사실 아직까지 스테이블 코인은 이 코인 시장 내에서 많이 쓰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도박판이라고 하는데 온체인 도박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막 갈 것 같아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다가 그거 갖고 선물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 리퀴드 같은 곳에서 선물 거래를 막 활발하게 하죠. 최근에 이제 하이퍼 리퀴드 보자면 제임스 윈이라는 어마어마한 고래가 개인이죠. 이 개인이 포지션을 막 10억 달러씩 잡고 포지션 오픈하고 그 쇼치고 그러면서 막 순식간에 막 몇백억씩 잃고 막 몇백억씩 벌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코인 시장이 달아오르면 이 트레이딩 부분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거는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스테이블 코인 이 지수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합법적인 영역으로 들어와서 조금 더 이렇게 투자자가 믿을 수 있는 금융회사들이 발행한다라고 하면 아마 이 부분의 인덱스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인덱스는 더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있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그리고 국가 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감독을 하자라는 겁니다. 앞서서 이제 리플이요. 야, 우리는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사업해. 우리는 굉장히 투명해. 라고 강조를 하면서 24년 12월에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리플 레저위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죠. 그 발행을 했을 때 아마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뭐가 있었냐면 뉴욕주의 금융당국의 라이센스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는 연방 차원에서의 라이센스가 없었어요. 그냥 주 단위에서의 주 단위 금융 당국의 라이센스를 받아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지니어스 액트는 연방 차원에서 규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경 쓴 게 두 가지라고 했죠. 소비자 보호 그리고 국가 안보입니다. 소비자 보호 조항의 핵심은 뭐다? 미국 달러, 단기 국채 또는 이와 유사한 유동성 자산으로 준비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이른바 테라루나 사태 있으면 안 되고요. 뱅크런이라고 해야 될까요? 코인런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상환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금 구성에 대해서 월별로 공개를 해야 되고요. 시가총액이 500억 달러를 초과한다라고 하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조쯤 될까요? 발행자에 대해서 연간 재무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마케팅 제안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USG 미국 정부 또는 법적 입찰의 사용 금지. 그러니까 이게 미국 정부가 보조한 거야 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요, 어쨌든 민간이 발행한 거예요. 민간이 발행했지만 일종의 이제 부도 위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준비금은 미국 달러 단기 국채 또는 이와 유사한 유동성을 가진 걸로 100% 지원해야 된다라고 담은 거고요.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무슨 조항이 들어가 있냐? 역시나 AML, 이 자금 세탁 관련돼서 잘 그게 마련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반드시 보고해야 되고 거래 모니터링 기록 및 보관.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이 내용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발행자는 토큰을 동결 또는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테더가 뭘 발행했는데 그 USDT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USDT를 어떤 테러 단체가 이건 뭔가 자금을 전용하는 것 같아. 그러면 테더사가 그 테러 단체의 계좌로 지갑으로 들어간 코인은 동결시켜버리는 수익이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약간 탈중앙화 이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냥 중앙화된 곳에서 야 이거는 문제 계좌야. 블랙리스트 올리고 얘는 이제 여기 계좌에서 뭐 나오는 그 코인에 대해서는 아예 결제를 금지시켜버린다든가 전송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자금 세탁이나 뭔가 이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불법적인 활동 이거에 대한 제재가 강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해외 발행자는 미국 시장에서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되면 한때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아니 미국 기반의 사업자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나왔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해외에서 발행되더라도 테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살바도르에 본사가 있지만 이 테더 역시나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할 수 있고요. 다만 미국에 있는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 미국에서 사업 못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 관련돼서 미국에 있는 의회 조사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CRS. 여기가요,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쟁점 사항들을 이제 분석을 해놨는데, 의회 조사국에서 CRS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 액트를 둘러싼 주요 쟁점 이슈를 분석해 봤습니다. 키 이슈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봤더니 몇 가지 쟁점 사항이 있다라고 해서 의회 조사국이 뽑은 쟁점 사항을 봤습니다. 이 의회 조사국이 뽑은 쟁점 사항은 뭐냐면요, 미국 의회가 미국 정치권이 중점적으로 보는 쟁점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Who could issue 스테이블 코인? 누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 비은행 금융회사,
비금융 상업회사, 예를 들어서 빅테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볼 게 뭐냐면 이 비금융 상업회사, 빅테크인데요. 관련돼서 이게 민주당 쪽에서는 빅테크가 시장에 들어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월가의 지지 세력이었거든요. 월가의 뭐 후원금을 많이 받기도 했고요. 이제 빅테크가 들어와가지고 이 월가의 먹거리를 위협하며 그간의 우리 지지자들, 후원자들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빅테크의 참여에 대해서 아예 금지해버린다 어쩐다 뭐 말이 많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커지게 하려면 빅테크도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두는 방식으로 빅테크도 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가 런 리스크입니다. 쉽게 말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파산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게 쟁점 사항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예치금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둡니다. 요 얘기는요. 오데일리라는 그 뉴스 사이트에서 갖고 온 부분인데요. 1대1의 예치금 비율을 유지해야 되고요. 미국 재무부 채권, 현금 또는 연방보험 예금과 같이 유동성이 높은 양질의 자산이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치금 규정이 엄격하게 돼 있잖아요. 1대1로 매칭을 해야 돼요. 때문에 이게 지금 아직까지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 수준에서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 테더사가 보유한 준비금 구성 항목 가운데 비트코인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JP 모건의 분석대로 팔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 내피셜입니다. 이 부분은 뭐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테더사가 그 예전에 제가 그 캐피탈 20일 캐피탈의 정체를 알아보자라는 컨텐츠를 만들었었잖아요. 그 20일 캐피탈은 켄터 피츠제랄드 현재 테더의 준비금 운영하고 있는 운용사죠. 이 상무부 장관 아들이 운영하고 대표로 있는 곳입니다. 켄터 피츠제랄드 그리고 테더 소프트뱅크가 뭉쳐가지고 20일 캐피탈이라는 곳을 만들었어요. 여기 CEO는 이제 잭 말러스라고 해서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결제업체, 여기 이제 CEO가로 와서 앉아 있고요. 이 회사의 목표는 그때 보여드렸죠. 비트코인을 위한 비트코인에 의한 회사예요. 무조건 이제 비트코인을 위한 회사고요. 그 아예 회사의 목적이 뭐냐면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트코인 활용한 금융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회사의 목표거든요. 그런데 저는 약간 여기서 20일 캐피탈이 만들어졌을 때 이거를 그럼 테더가 이걸 왜 20일 캐피탈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할까? 테더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의 내용을 보면서 이게 테더사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스테이블 코인 사업과 이게 상충 여러 가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일종의 자회사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면 준비금 구성 항목에 비트코인이 빠지잖아요. 그럼 테더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을 JP모건은 팔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그게 아니라 테더는 자기들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을 20일 캐피탈로 넘깁니다. 제가 방송 내용에서 말씀드렸잖아요. 20일 캐피탈이 그 이제 구성을 하는데 각자 소프트뱅크나 이제 테더 등이 비트코인 현물을 출자해가지고 20일 캐피탈을 만들어서 42,000개로 이제 출발을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20일 캐피탈을 만든 이유가 테더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준비금을 파는 게 아니라 20일 캐피탈로 넘겨서 비트코인에 대한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파산 리스크, 런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지니어스 액트에는 뭐라고 규정됐냐? 1대1로 준비금 항상 유지해야 되는 거고 준비금 구성 항목은 재무채권, 단기채권, 현금 또는 연방보험 예금과 같이 유동성 높은 양질의 자산, 비트코인은 없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방 규제냐 아니면 주정부 규제냐에 대해서 그 적절한 완충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언더 10빌, 그러니까 100억 달러 미만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주정부의 규제만 받아도 되고요. 그 이상이 되면 연방정부 규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민주당 쪽에서는 다 세게 연방정부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효율성을 위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좀 규모가 큰 덩치 있는 애들만 연방 규제를 받자라는 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내 발행이냐, 미국의 발행, 해외 발행도 허용하냐 말 거냐, 해외 발행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초반에는 미국 내 발행만 인정을 하자. 라고 하다 보니까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65%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이 테더가 문제예요. 테더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가 엘살바도르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부 장관인 스캇 베센트가 계속 나와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커질 거다. 그리고 재무부 추산해 보니까 28년까지 2조 달러 규모로 커질 거야. 지금 현재 2,300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28년이면 앞으로 3년 남았는데 10배 정도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질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될 게 바로 테더예요. 테더는 해외에 라이선스를 두고 있어요. 엘살바도르에. 그런데 만약에 미국 정부가 이런 여러 가지 국가 안보나 이런 걸 우려해가지고 해외 발행 사업자, 콕 집어서 테더죠. 테더를 막아버리면 국채 시장 자체가 커지기가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발행 사업자에 대해서도 허용해줘. 다만 미국 내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을 하고 만약에 그 규제를 못 지킨다? 그러면 미국에서 사업 못해 라고 하는 거죠. 이 때문에 테더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이제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사업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다만 그 요구하는 규제 사항을 잘 지켜야 된다 수준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불법 금융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자금 세탁 방지, 이거 철저히 하자, 엄격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익명성 가지고 해가지고 뭔가 그 불온한 세력들이 이용하는 거, 그건 이제 막자라는 거고요. 요거 이제 규제 철저히 할 거고요. 제가 요거는 이제 의회 조사국에서 본인들 정치권에서 보기에 중요한 문제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정치적인 어떤 이해 갈등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에, 그러니까 알트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이잖아요. 요거 관련돼서는 도이치뱅크 분석을 갖고 와봤습니다. 도이치뱅크에서요, 지니어스 법안에서 주목해야 할 5가지 핵심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요건 의회 조사국이 집중한 것과는 또 다른 측면이에요. 자, 보자면 첫 번째, 달러 패권 강화. 도대체 이 지니어스 액트를 왜 이렇게 추진하느냐에 있어서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다 라고 하면서요, 이 규정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의 준 머니마켓 펀드 역할을 공식화하여 미국 금융 시스템으로의 통합을 심화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100% 담보금은 미국 그 달러나 단기 국채로 구성돼 있잖아요. 이게 다시 말하면 머니마켓 펀드 MMF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 역시나 MMF 발행자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다? 스테이블 코인은 결과적으로 보면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로 보자면 빅테크의 스테이블 코인 야망이 축소되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쪽은 사실 좀 불편하다라고 했잖아요. 이 금융의 영역에 빅테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 빅테크 진입을 아예 막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약간 절충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빅테크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재무 위험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공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금지됩니다. 여러 가지 독점적인 이슈가 있다던가 이게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금지시켜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테크가 시장에 들어오긴 하는데 자신들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지나치게 시장을 확보하는 거는 좀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민간 기술 독점으로 인한 우위에 대한 위협을 줄이자라는 측면에서 빅테크 들어올 수는 있는데 너희들 시장 독점하면 안 돼라는 식으로 제한을 둔다는 거죠. 절충을 받다는 거예요. 빅테크가 들어와서 시장을 다 먹는 거, 이건 이제 안 된다라는 거고요. 대신 들어올 수는 있다라는 식으로 절충을 받다라는 겁니다. 테더의 제한적 야망, 테더의 야망도 점검됩니다라고 해서요. 해외 발행자, 특히 테더는 이제 더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될 겁니다라고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예 초반부터 발행을 금지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야,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에 한계가 있으니 일단 허용하지만 법 집행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송금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면서 테더가 이게 동일한 규제 적용을 받으면 1대1 그 담보금 유지해야 되는데 들고 있는 비트코인 어떡하냐? 아, 이건 21 캐피탈로 넘겨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알트코인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자 지급 스테이블 코인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자 지급을 금지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자, 이자 지급 스테이블 코인은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달러 들고 있는 거나 스테이블 코인 들고 있는 거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러한 제한은 투자자들을 토큰화된 머니마켓 펀드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비들이에요. 비들이 미 국채에 투자하는 그 코인이잖아요. 근데 미 국채가 자산이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1비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비들의 단위. 그러니까 1비들은 1달러와 맞먹는데 거기에 이자가 붙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국채에 100%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 담보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자까지 나와. 그러니까 이 가치는 안정적인데 거기서 이자가 나오니까 이자 지급 스테이블 코인과 비스무리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자 지급 스테이블 코인을 제한했더니 그 시장을 누가 먹는다?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안정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자 받으면 좋잖아요. 나 미국채 투자하는데 이자 받으면 좋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결국 머니마켓 펀드, 토큰화된 머니마켓, 비들 같은 시장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자 지급 스테이블 코인 금지 조항을 보면서, 아, 이건 결국 기승전 블랙락인가? 미국 국채를 토큰화한 거, 그럼 결국 자산은 안정적이니까 뭐 스테이블 하잖아요. 근데 이자까지 줘. 그럼 굳이 뭐 스테이블 코인을 살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결국 이건 기승전 블랙락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트럼프가 발목을 잡을 것인가. 인데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입법을 추진을 흐리게 합니다라고 해가지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USD1 스테이블 코인 등 암호화폐 연관성은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진행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잠재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도이치뱅크가 본 거고요. 제가 본 도이치뱅크의 그 5가지 쟁점 사항 중에서 눈이 갔던 건 뭐예요? 이자 지급 스테이블이 이제 안 되면 그러면은 이건 결국은 비들 같은 국채 담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이제 오데일리라는 뉴스에서 갖고 와봤어요. 지니어스 법안이 스테이블 코인의 글로벌 지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3가지 부분을 정리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 지급 스테이블 코인이 금지됐어. 그러면 결국 그 비들 같은 국채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이 뜨는 거 아니야? 이건 결국 기승전 불락락이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오데일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에테나, 지금 에테나는 이자를 주는 셈인 거잖아요. 에테나 같은 혁신적인 스테이블 코인에게는 큰 생존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결국 에테나는 펀딩비를 먹는 거라고 하잖아요. 이 펀딩비를 먹어서 이자를 주는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생존의 도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자를 주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예 금지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펀딩비를 통해 가지고 이자를 줘서 그 스테이블 코인이 인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퇴출 운명에 놓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대1 예치금 비율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유동성 높은 양질 자산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기존에 이제 알고리즘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운영했던 거 혹은 뭐 코인 담보 이런 거 이제 다 없어요, 시장에. 물론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사업하고 싶으면 결국 무조건 100% 담보금은 달러나 단기 국채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프로젝터는 향후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수 있다. 결국 미국 시장에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퇴출 운명에 놓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이자 지급이 금지된다는 거고요. 담보금 무조건 1대1로 유동성이 높은 달러나 미국 단기 국채로 채워야 된다는 이런 제약 때문에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돼도 시장 성장은 제한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기존에 여러 가지 뭐 알고리즘이나 기발한 방식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수익을 주던 게 프로젝트가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자면 제가 보기에는 야, 진짜 이 웹3는 어떻게 해서든 짜내가지고 안정적인데 추가 수익을 주는 방법을 굉장히 이제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너무 간단한 블랙락의 비들처럼 그냥 국채 사가지고 토큰화 시킨 거 이런 시장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니까 그 알트코인 시장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여러 가지 디파이 프로토콜들 그런데 오히려 이게 뭔가 제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도 우려가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법안 통과가 임박했고요. 이 금융회사들이 사실 이 뭐랄까 우리 코인 시장 크지만 기존에 있는 금융판과 비교하면 애들 놀이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 금융이 들어와서 이쪽 시장을 먹어버리면 오히려 이쪽 그 웹3 시장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 조 선생이 나와서 말씀하신 게, 야, 그래도 우리 웹3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다. 야, 게임 회사들 봐라. P2E 시장 들어와가지고 다 망하지 않았냐. 그 약간 유수의 게임사들 들어와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또 금융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또 얘기가 달라서 게임하고는 법안 통과가 임박하니까 전통 금융권은 시장을 뺏길 수도 있으니까 요걸 이제 빨리 먹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실제로 JP 모건 뭐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계속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다가 공교롭게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가 임박하니까 뭔가 입장을 바꿨어요. 이게 다 연결된 게 아닌가 싶어요.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대형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공동 개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웹2의 움직임도 지금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 법안, 그러니까 지니어스 액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봤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코인 시장 자체에 생각보다 수혜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네?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자면 코인 시장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지면 그 중에 일부는 코인 사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알트나 비트코인 시장, 코인 시장 전반에는 이제 호재일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코인이 수혜를 받을까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우리 디파이 농부 조 선생께서 제가 영상을 정리했는데요. 두 개의 영상을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되면 이 코인이 뜬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조 선생이 진짜 찐 수혜는 이게 볼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코인도 있어서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수혜 코인 조 선생 찐 픽은 이거다라는 영상을 이제 두 차례 나눠서 올렸거든요. 물론 여기서 나오는 많은 알트코인들이 있습니다만 투번선입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고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지니어스 넥트의 내용은 이거고 이를 통해서 어떤 알트코인이 수혜를 볼 수 있을지는 본인이 DIY 리서치 하셔가지고요. 투자 잘 하셨으면 합니다.